자, 안녕하세요. 18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뭘 했냐면, HTTP 요청 메시지를 가지고 손 메시지를 만들고, 손 메시지로부터 첨부 파일을 얻어가지고, 첨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까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로 응답으로 사용될 손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마지막으로 응답될 손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일이에요.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한 겁니다. 자, 처리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자, 첨부 파일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첨부 파일을 잘 처리했으면 성공 손 메시지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처리한 도중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서포트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이제 손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손 메시지의 헤더 정보를 HTTP 메시지의 헤더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 상태를 설정할 거예요. 자, 간혹가다 여러분들 뭐 웹서버에서 어떤 JSP나 서블릿 메시지로 호출했는데 뭐 페이지 상에 뭐 500번 에러, 뭐 505 에러, 뭐 이런 거 에러 코드 본 적 있으시죠? 자, 이런 게 바로 메시지가 잘 처리됐냐, 처리되지 않았냐를 나타내는 에러 넘버예요. 이 에러 넘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200번은 이제 메시지가 잘 처리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에러 코드, HTTP 상태 코드가 이제 200번입니다. 자, 뭐 잘 됐으면 뭐 200번을 설정을 하고 뭐 잘못됐으면 500번을 설정하고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HTTP 리스폰스 메시지에다가 바로 처리 상태를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블릿을 통해서 결과를 전송하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첨부 파일을 잘 처리했으면 성공 손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낼 거고, 그리고 뭐 잘못됐으면 펄트 메시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위에 있는 성공 손 메시지는 그냥 손 메시지의 빈 껍데기만 보낼 겁니다. 빈 껍데기만 보낼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잘못됐을 경우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됐을 때 바로 서포트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 손 메시지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손 메시지 팩토리 객체로부터 create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손 메시지 객체 생성하고요. 손 메시지 객체 생성했으면 get soPart 메소드를 이용해서 soPart 생성하고 그리고 get envelope, get body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 sop envelope과 sop body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자, 우리 17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첨부 파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소폴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소폴트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17장에서 안 했어요. 자, 이번 장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럼 소폴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소바디 객체에다가 소폴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소바디 객체로부터 소폴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소폴트 객체에다가 하나씩 이제 에러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자, 우선 폴트 코드를 담은 네임 객체를 생성을 해서 set 폴트 코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 폴트 액터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폴트 액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set 폴트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폴트 스트링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속 바디 객체로부터 바디 객체로부터 add 폴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폴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폴트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이 폴트 객체에다가 우리가 에러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에러 코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와 실제 값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접두어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린 이걸 어떻게 생성해야 돼요? 네임 객체로 생성을 해야 되죠. 자, 17장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네임 객체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팩토리 객체로부터 create 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 객체를 생성하는데 네임 객체의 이름은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접두어는 소 인벨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자는 뭐죠? 네임스페이스 URI죠. 자, URI는 근데 제가 위에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URI는 널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네임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자, 네임 객체. 어떤 네임 객체를 생성했어요? 요 안에 좀 진한 박스로 되어 있는 요렇게 생긴 네임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네임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요 네임 객체를 요 폴트 코드에다가 폴트 코드 엘리먼트의 값으로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자, 폴트 코드를 작성하는 메소드는 소폴트에서 setPoltCode라는 메소드입니다. setPoltC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러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etPoltActor 그리고 setPolt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폴트액터와 폴트스트링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이제 소 바디에 소 폴트가 포함되어 있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소 메시지가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작성하는 코드는 뭐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18장 두 번째 시간에 HTTP 헤더의 메시지를 소 헤더로 생성을 했죠. 마임 헤더즈 객체로 생성을 했어요. 자, 이번엔 반대 과정입니다. 손 메시지의 마임 헤더즈 객체를 HTTP 헤더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반대 과정을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 과정 역시 우리가 18장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손 메시지의 마임 헤더 객체로부터 get all heade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HTTP 헤더의 모든 헤더들을 다 얻어가지고 이터레이터 객체로 얻는 거죠. 자, 이터레이터 객체로 얻었으니까 while문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방문하면서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처리 절차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 손 메시지 객체로부터 get myMethods라는 객체를 얻어서 myMethods 객체를 얻었어요. 손 메시지에 사용되어 있는 HTTP 헤더죠. 자, 거기서 get all heade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습니다. 헤더의 집합을 얻는 거예요. 자, 집합을 얻어서 next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myMethods 객체를 얻습니다. 한 항씩 처리하는 거예요. myMethods 객체를 얻었으니까 이 myMethods 객체를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setHeade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는 뭐예요? 우리가 두 포스트 메소드 작성할 때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인자로 사용된 객체가 바로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죠. 자,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에 setHeade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헤더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has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끝까지 이터레이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마임 헤더즈 객체를 HTTP 헤더 정보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환을 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송만 해주면 돼요. 전송해 줄 때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리스판스 바디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손 메시지 바디에 폴트가 포함되어 있느냐? 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에러 코드를 설정해 줍니다. 에러 코드를 몇 번으로 설정하냐면 500번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500번으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에러 코드가 없다면 HTTP 헤더의 그 상태 코드를 200번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200번 코드로 세팅을 한 후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손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서블릿을 작성을 했죠. 자, 서블릿을 작성을 하고 나서 두 포스트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두 포스트 메소드 구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HTTP 요청 메시지를 손 메시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HTTP 헤더를 myMethods 객체로 만들고 HTTP 바디를 inpStream 객체로 만들어서 손 메시지를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얻은 애가 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첨부 파일을 얻어서 첨부 파일을 서버에 저장을 했어요. 자, 서버에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어떤 응답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첨부 파일을 잘 처리했으면 OK 메시지를 보내고 첨부 파일을 처리하지 못했으면 서포트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첨부 파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소 폴트를 작성을 할 거고, 폴트 코드는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에러를 발생시킨 액터는 로컬호스트 8080이고, 그리고 에러의 구체적인 원인은 어태치먼트 파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이제 폴트 에러를 작성했어요. 소 폴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 세팅을 해야 되겠죠? HTTP 헤더 정보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임 헤더즈 객체를 가지고 get all 헤더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고,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마임 헤더즈 객체를, 마임 헤더 객체를 바로 HTTP 헤더 정보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응답으로 전달된 속 바디 메시지에 펄트가 있느냐, 있으면 뭐 에러 메시지니까 에러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고, 만약에 에러가 없으면 에러 코드를 200번으로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손 메시지를 써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소스 코드가 너무 길었어요. 그죠? 굉장히 시간도 오래 할애했고, 제가 목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자, 첨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서블릿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서블릿 내에서 우리가 SAAJ라는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API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일은 이제 배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